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매출 3배, 순이익 약 9배,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31% 초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 월가 예상치를 70%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마이너스 4.7%. 오늘 새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335억 달러.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에 벌겠다고 예고한 금액입니다. 석 달치 매출이요. 이게 왜 미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의 2024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251억 달러였습니다. 12개월 전체. 그런데 이제 석 달 만에 1년치를 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역사상 이런 가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 실적이 진짜 대단한 건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뭔지, 그리고 이게 나스닥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전부 해부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오늘 밤 장이 열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DRAM 시장의 95% 이상을 지배합니다. 사실상 3자 과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DRAM 칩을 5층, 8층, 12층으로 쌓아 올려서 엄청나게 넓은 도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일반 DRAM이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102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엔비디아 GPU 바로 옆에 붙어서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쏟아부읍니다. 채트 GPT가 여러분 질문에 답할 때,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만들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을 돌릴 때, 그 순간 GPU 옆에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게 바로 HBM입니다.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멈춥니다. 이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마이크론의 사업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적자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매출이 155억 4천만 달러로 반토막 나면서 돈을 잃었습니다. 메모리 업계의 불황이었죠.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DRAM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이 회사는 한 분기에 238억 달러를 벌고 다음 분기에 335억 달러를 벌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숫자를 낱낱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2분기 회계연도 2026 끝난 날짜 2월 26일 매출 238억 6천만 달러 월가 컨센서스 200억 7천만 달러를 19% 초과 전분기 136억 4천만 달러에서 75% 폭증 1년 전 같은 분기 80억 5천만 달러에서 196% 성장 매출이 1년 만에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메모리 77억 5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60% 이상 급증 이게 가장 큰 사업부입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메타의 AI 인프라가 미친 듯이 확장하면서 그 서버에 들어가는 HBM과 서버 DRAM, 데이터 센터 SSD를 마이크론이 공급합니다. 데이터 센터 NAND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SSD 시장 점유율은 4년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클라우드를 포함해 4개 사업부 전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게이피 기준 12달러 7센트, BJP 조정 기준 12달러 20센트, 월가 컨센서스 9달러 31센트를 31% 초과했습니다. 월가가 12달러 정도 벌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닙니다. 9달러 31센트로 봤는데 12달러 20센트가 나온 겁니다. 약 3달러 차이, 주당 3달러. 발행 주식수 11억 5천만 주를 곱하면 월가 예상보다 약 34억 달러, 한화 약 4조 5천억 원을 더 벌었다는 계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GAP 74.4%, BGAP 74.9%, 메모리 반도체에서 75% 가까운 총마진은 경이적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론의 10년 평균 총마진은 30% 중반대입니다. 지금이 평소의 2배 이상인 겁니다. 이건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이건 CFO 마크 머피의 직접 발언입니다. DRAM prices increased mid-60s percentage range. NAND prices increased high 70s percentage range. DRAM 가격이 전 분기 대비 60% 중반대 상승, NAND 가격이 70% 후반대 상승. 한 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이만큼 뛴 건 메모리 업계 수십 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로트라 어닝콜에서 두 문장으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Some key customers, we fulfill only 50% to 2/3 of their demand in the medium term. 핵심 고객사의 주문 중 50%에서 3분의 2만 충족할 수 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한테 HBM 100만 개를 주문하면 마이크론은 50만 개에서 67만 개만 납품합니다. 나머지는 만들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웨이퍼가 부족하고 클린룸이 부족하고 첨단 패키징 시설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회사가 물건을 못 팔아서 고민하는 게 보통의 걱정이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낮춰야 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지금 마이크론은 정반대입니다. 만들 수가 없어서 걱정합니다. 두 번째, memory has become a strategic asset. AI has fundamentally recast memory as a defining strategic asset in the AI era. 메모리가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AI가 메모리를 AI 시대의 핵심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재정의했다. 전략적 자산. 이 표현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는 커모디티, 범용품이었습니다. 밀이나 구리처럼 규격이 같으면 누가 만든 건 상관없는 부품이었죠. 삼성이 1% 싸면 삼성 것 싸고 하이닉스가 1% 싸면 하이닉스 것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치열했고 마진이 낮았고 불황이 오면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석유처럼, 히토류처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추는 자원이 됐습니다. 구글이 AI 서버 1000대를 주문했는데 HBM이 500대분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00대는 GPU를 꽂아도 메모리가 없어서 가동을 못합니다. 빈 서버렉으로 남는 겁니다.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에 반쪽이 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맺고 성금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로트라 CEO의 또 다른 발언입니다. Memory makes AI smarter, enabling longer context windows, deeper reasoning chains, multi-agent orchestration. 메모리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더 긴 컨텍스트 윈도우, 더 깊은 추론 체인, 멀티-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론의 2026년 전체 HBM 공급량은 이미 가격과 수량 계약이 전부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만들 수 있는 건 한 알도 남김없이 전부 팔린 겁니다. HBM 연간 매출 런레이트는 약 80억 달러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역대급이었지만 진짜 폭탄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 33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7억 5천만 달러. 월가 컨센서스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36억 6천만 달러.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42% 초과합니다.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19달러 15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40센트. 월가 컨센서스 11달러 29센트.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70% 뛰어넘었습니다. 70%. 이건 그냥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28명이 모여서 추정한 숫자가 회사 가이던스의 절반밖에 안 됐다는 뜻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조차 회사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예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 81%, 지금 74.9%인 마진이 다음 분기에 81%가 됩니다. CFO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가격 상승, 원가 하락, 유리한 제품 믹스. 가격은 오르는데 원가는 내려가고 마진이 높은 HBM 비중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세 방향이 동시에 마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까지 마이크론의 최고 연간 매출은 2022 회계연도에 307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다음 한 분기 석 달 동안 벌겠다는 금액이 335억 달러입니다. 그때까지 최고였던 연간 매출보다 한 분기 매출이 9% 더 큽니다. CFO 마크 머피의 말 그대로입니다. This single quarter revenue guidance exceeds the full year revenue for every year in the company's history through fiscal 2024. 이 한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2024 회계연도까지 마이크론 역사상 모든 연간 매출을 초과합니다. 한 분기가 1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마이크론 정규장 종가 461달러 73센트, 전일 대비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장중 최고가 476달러 56센트, 최저가 434달러 18센트, 하루 변동폭이 42달러 9%에 달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극심하게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4,610만 주, 3개월 평균 대비 30% 폭증, 시장의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장이 끝나고 오후 4시 5분, 한국 시각 오늘 새벽 5시 5분,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외거래,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47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시 괴물이다, 컨센서스를 박살냈다. 매수세가 터지면서 주가가 정규장 고점까지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닝콜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펀치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펀치, Sell the News.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만 62% 올랐습니다. 작년엔 약 2배가 됐습니다. 2024년 말에 150달러 되었던 주식이 2026년 3월에 460달러입니다. 1년 반 만에 3배. 월스트리트 배츠에서는 한 트레이더가 마이크론 6월 만기 150달러 콜옵션을 23,600달러어치 사서 57만 7천 달러로 불렸습니다. 수익률 2,344%, 24배. 이 게시물이 바이럴 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예상대로 좋았다면 더 오를 이유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가 아니라 예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수준이었는데도요. 62% 올라있는 주식에는 비대칭적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폭락, 기대를 초과해도 차익 실현. 두 번째 펀치, 파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불과 2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한마디에 다우가 768포인트 무너졌습니다. 올해 최저치. 나스닥 마이너스 1.39%, S&P 500 마이너스 1.36%, 빅스가 25.10으로 12% 급등, CNN 공포 탐욕지수가 21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공포. 시장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한가운데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실적이라도 투자 심리가 바닥에 깔린 상태에선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펀치.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마이크론 어닝콜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이란이 카타르의 LNG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CNBC 실시간 보도입니다. Micron's shares are now down 3% during the call. That additional drop is likely less to do with what's happening on the call and more to do with geopolitical news. Iran just attacked Qatar's LNG infrastructure. 마이크론 주가가 어닝콜 진행 중 3% 하락. 이 추가 하락은 어닝콜 내용보다 지정학적 뉴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카타르 LNG 인프라를 공격했다. 왜 메모리 주식이 LNG 공격에 빠지느냐? 이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LNG 형태로 수입하는데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법은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클린룸을 유지해야 합니다.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카타르 LNG 인프라가 파괴되면 아시아 LNG 공급이 줄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 비용이 치솟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산 차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DRAM의 95%를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만드는데 그중 두 회사의 공장이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리스크는 곧 글로벌 메모리 공급 리스크입니다. 최종 결과, 시간 외거래에서 마이크론은 $440 2센트까지 밀렸습니다. 종가 $461 73센트 대비 21달러 71센트 하락, 마이너스 4.70%, 역대 최고의 실적, 역대 최고의 가이던스, 그리고 주가 마이너스 5%, 세계의 펀치, Sell the News, FOMC 쇼크, 중동 지정학 폭탄. 마이크론이 아무리 완벽한 숫자를 들고 나와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CFO 마크 머피가 어닝콜에서 한마디. Any trade or geopolitical impacts not included in guidance. 어떤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영향도 가이던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35억 달러 가이던스에 관세 영향도 안 들어있고 중동 리스크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읽힙니다. 수요가 워낙 강해서 이런 변수가 있어도 달성에 자신 있다. 아니면 진짜 악재가 터지면 가이던스가 흔들릴 수 있다. 시간 외거래에서 투자자들은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겁니다. 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2에서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설비 투자가 늘고, 설비 투자가 늘면 공급이 넘치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2021년 폭등, 2022, 2023년 폭락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사이클 반등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왜 다를까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AI가 메모리 수요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과거의 메모리 수요는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에 연동됐습니다. 새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DRAM 수요가 올라가고 적게 팔리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이었죠. 지금은 AI 서버가 수요의 핵심입니다. 마이크론 CEO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DRAM과 NAND의 비트 수요가 전체 업계의 50%를 넘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I 서버의 메모리 요구량은 일반 서버와 차원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GPU 한 개에 HBM이 최대 192GB까지 탑재됩니다. 하나의 AI 서버 노드에 GPU가 8개 들어가면 HBM만 5TB입니다. 과거의 서버 한 대에 DRAM 64개면 넉넉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둘째, HBM이 일반 DRAM의 공급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HBM을 만드는 데는 일반 DRAM보다 3배 많은 웨이퍼 면적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론 임원의 발언입니다. 같은 크기의 실리콘으로 일반 DRAM 3기가 바이트를 만들 자리에
HBM은 1GB밖에 못 만듭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현재 첨단 웨이퍼 용량의 최대 40%를 HBM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40%가 원래 일반 서버 D램이나 모바일 D램, PC용 D램을 만들던 라인입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수록 나머지 D램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건 제로섬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삼성이 DDR4 32GB 모듈 가격을 149달러에서 239달러로 올렸습니다. 60% 인상. DDR5 계약 가격은 개당 7달러에서 19달러 50센트로 뛰었습니다. 178% 폭등. 이건 마이크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메모리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가격 재편입니다. 셋째, 새 공장이 준비되려면 최소 1년 반이 걸립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생산 능력을 8배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공장 M15X 가동 시점이 2027년 중반입니다. 삼성의 P4 팹도 2027년, 삼성의 초대형 P5 팹은 2028년에나 돌아갑니다. 지금 2026년 3월.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나오려면 최소 1년 반, 길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DRAM, NAND 모두 2026년 물량이 사실상 전량 판매 완료됐다. 전량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AI가 수요를 폭발시키고 HBM이 일반 메모리 공급을 잡아먹고 새 공장은 2027년까지 안 나옵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의 구조입니다. 과거에 이어서 3년짜리 사이클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마이크론 시가총액 약 5,200억 달러, 엔비디아 4조 3,800억 달러의 약 8분의 1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없이는 엔비디아 G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레일링 PR 약 44배, 과거 12개월 기준으로는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포워드 PR 10.5배에서 12.3배, 이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이익이 분기마다 두세 배씩 뛰고 있어서 과거 실적 기준과 미래 실적 기준의 괴리가 극단적입니다. 뒤를 보면 비싸 보이지만 앞을 보면 싸 보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마이크론 CEO는 구조적으로 2027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봅니다. 업계 분석가들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새 팹이 가동되는 2027년 중반 이전에는 공급이 의미 있게 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인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갑자기 둔화되거나 빅테크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의 335억 달러 가이던스는 정점 신호가 됩니다.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시장은 그 실적마저 넘어서는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실적이 마이크론 한 종목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나스닥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짚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지만 시가총액 가중치는 상위 매그니피센트 7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한 종목이 지수를 직접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보내는 신호는 나스닥 전체의 의미가 큽니다. 어제 반도체 지수 SOXX를 보세요. 나스닥이 1.39% 빠지고 S&P가 1.36% 빠지고 다우가 768포인트 무너지는 와중에 SOXX는 0.58%만 빠졌습니다. AMD는 오히려 1.6% 올랐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시장 전체 대비 확연한 방어력을 보여준 겁니다. 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주를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을 초과했습니다. 마이크론의 335억 달러 가이던스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팔고,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팔고, TSMC가 파운드리를 돌리고,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거대한 생태계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18. 시장 전체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FOMC 매파 발언, 유가 급등, 중동 지정학 위기, 국채금리 상승, 10년물 4.26%, 모든 방향에서 공포 신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AI 메모리 수요는 분기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 매출이 1년을 넘겼습니다. 이 괴리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마이크론의 시간 외 하락폭 4.7%가 정규장에서 이어질지, 아니면 335억 달러 가이던스를 4.7% 빠진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라며 매수세가 유입될지, 그리고 이란과 카타르 상황이 확대될지, 진정될지, 이 두 가지가 오늘 밤 마이크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이크론은 한 분기 만에 1년치를 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의 증거인지 정점의 신호인지는 앞으로의 데이터가 증명할 겁니다. 한 분기가 1년을 넘긴 회사, 그 실적을 받아들고도 빠진 시장. 숫자와 심리의 괴리가 벌어질수록 다음 움직임은 더 크게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